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검찰 측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것은 다 나를 모함에 빠뜨리기 있는 허위 진술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재명이 왜 검찰 진술을 스스로 밝혔을까요?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재명이 지난주에 성남지청에 검찰 출두를 했죠. 강제 소환에 민주당 의원 42명을 이끌고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 마치 독립투사가 헌병대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였는데요. 이재명이 이제 27일 정도 설날이죠. 설날 연휴가 끝나는 27일 정도에 이번에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 그야말로 아주 명빠지 명빠 의원들은 지난번에 한번 갔으면 됐다. 그들이 놓은 덫에 자꾸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이재명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의 이번 27일경에 서울중앙지검에 가면은 아침 10시쯤에 들어갔다가 지난번에는 밤 10시 반에 나왔죠. 성남지청에서는 10시 반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밤에 또는 새벽에 나오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뭐 그 안에서 구속이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조사 기간이 하루 반나절을 넘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왜? 대장동은 또 성남FC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그리고 실제로 김용과 정진상 이들이 일부는 꼼짝없는 증거가 내문이면 일부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규, 남욱은 또 상당한 그 수준의 지금 진술을 쏟아붓고 있는 아주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하루 반나절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재명이 바로 저 화면에 나오지요. 검찰 진술서를 저렇게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한 겁니다. 다들 이재명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 상황입니다. 저렇게 자기가 검사들 앞에서 쭉 조사를 받고 검찰 진술서라는 그런 거에 나중에 이제 도장을 찍고 자기가 얘기한 거가 검사들이 잘 알아듣고 그대로 타이핑을 쳤는지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고서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검사들한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치셨나요? 라고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고 이거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술서를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자기 변호사, 자기가 같이 들어간 변호사와 함께 저 진술을 쭉 보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왜? 진술서가 그대로 재판정에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뭡니까? 중요한 문서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아주 면밀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서를 이재명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 검찰 진술서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검찰 진술서에 이재명의 페이스북을 좀 찾아봐 주세요. 여기 페이스북에 그대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 자료는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서면 진술서를 직접 공개를 했는데 공개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라는 내용의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를 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저 진술서를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을까요? 일단 저 진술서를 먼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 한번 볼까요? 예, 말 자체는 뭐 뻔합니다. 예, 나는 일철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얘기일 텐데요.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도 이게 고스란히 떠 있을 텐데요. 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개를 했을까요? 예, 그의 심리 상태가 궁금합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은 이게 지금 제 페이스북에서는 네, 예, 여기에 바로 성남FC 쭉 설명을 합니다. 성남 일화 축구단을 포기하면서 성남시 인수 여론이 일었으나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대로 예산 부담 문제로 저는 인수 반대 입장이다. 예, 원래 성남 일화 축구였죠. 일화. 예, 통일기재단이 하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산상의 이유로 또 통일기호 내에 또 갈등 문제로 성남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반대했다. 왜 그런 거까지 인수를 해야 되느냐고 반대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인수를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 예, 한번 쭉 다른 데로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바로 성남FC는 시민통합, 성남시 홍보 축구 발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원과 성남시가 설립한 프로축구시민단으로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구단 자체 수입이 늘면서 시 예산 부담이 들어줍니다. 성남시가 설립하고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하므로 명목상 구단주는 성남시장 일반,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이 성남시와 독립하여 경영한다. 라고 쭉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요. 바로 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후원금이냐? 정당하게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로 받은 거다. 예, 나오죠?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결단코 아니다. 광고 계약에 따라서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고 개혁을 한 2015년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안정을 찾고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일부 중위권 하고서 또 줄줄줄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를 해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이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은 성남지청은 자기가 이 뒷돈을 받고 저렇게 팔 비틀어서 이 성남시와 관계되는 차병원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두산건설 이쪽에서 팔을 비틀어서 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예 검찰 진술을 저렇게 내가 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네, 이제 검찰 측에서 계속 하루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보통 아주 베테랑 수사관들이 그쪽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에게 이제 주로 기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수사 어디까지 갔어요? 누가 이런 진술을 했다던데 라고 하면은 그건 그건 맞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진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은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해서 중요한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검찰 측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것은 다 나를 모함에 빠뜨리기 있는 허위 진술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 나의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A4 용지 6장에 달하는 그런 장문의 검찰 진술 조사를 자기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믿지 마세요. 그러고 자꾸 검찰 측에서 나오는 새로운 얘기, 유동규, 나무, 김만배 관련된 새로운 얘기 이런 것은 다 허무맹랑한 얘기다. 나는 검찰에서 바로 요것만 진술을 했다. 내가 얘기한 진술 이게 진짜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진술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인사 또 경제, 재계, 거물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찰 조사에서 받은 진술 조서를
저렇게 낱낱이 밝히는 거는 저도 기자 생활 30년에 처음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치라도 자기 세력은 결집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이재명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좋다. 내가 검찰 조사에서 아주 얘기한 검찰 진술 조서를 다 밝히자. 그래야 다른 얘기는 다 허무맹랑한 얘기, 이재명의 진술과는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것을 믿을 거 아니냐. 최소한도 자기의 지지 세력들은 한치의 대열이 흐트러짐 없이 자기를 지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에서 저걸 공개를 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 이재명도 정말 참 지금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이다. 저렇게 본인이 진술한 검찰 조사를 모두 다 공개를 할 정도로 저거는 뭐 자신 있어서 명명백계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고 다른 건 다 인정을 안 한다. 나머지 다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매일매일 새로운 한 가지씩은 다 자신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지어낸 얘기다. 자기를 제1야당과 야당 당수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 탄압용이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편법. 글쎄 뭐 권모술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불안한 것만은 확신하다라는 그런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리뜰님, 뿔란도깨비님, 박보라님, 양치기 딜레마네요. 그렇죠? 뿔도님, 도인님, 세븐님 반갑습니다. 우리 뿔도님, 좋네요. 그렇군요. 양치기 딜레마다 하는 박보라님의 말씀이 저는 뭐 잘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정말 미쳤다고 수십억의 거액을 주고 광고를 합니까? 우리 김영환님이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군요. 차병원, 두산 뭐 이런 것들이 수십억을 50억을 주고 39억을 주고 이 무슨 성남 FC에 광고를 할 일이 있느냐? 그거는 뭐 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몇 천만 원, 3, 4천만 원 뭐 이런 거는 인정을 해도 50억, 39억을 광고비로 집행을 했다고 정말 참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근거가 어느 정도 고개를 수긍할 정도의 거짓말을 해라 하는 말씀이 김영호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영옥님 공감합니다. 항상 원합니다. 우리 김영훈님, 김영옥님, 형제 자매는 아니시죠? 김영자가 김영숙님도 있네요. 김영옥님, 김영숙님, 김영훈님, 똑같이 김영자 들어가는 세 분이 쪼로록 있어서 제가 또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장연대에서 김기현 당대표 되면 장제원이 공천 파동 나서 국힘당 총선에서 실패합니다. 우리 김영상님, 반갑습니다. 모두 막하다. 우리 황정책님도 들어오셨고요. 은하켈리님은 요즘에 아주 활약이 많으십니다. 한 30년쯤 선고하노라. 우리 연간직기님, 꾹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팝을 비친님도 그렇군요. 우리 팝을 비친님의 말씀대로 좋아요 꾹꾹 여러분들이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기 모른다로 배지부터 날리면 어쩌려고. 우리 도인님, 1억 이상의 광고는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그래도 제일 많이 부수가 나간다고 하는 이른바 조선, 동아, 중앙, 제가 있던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일명 광고, 일명 광고가 여러분들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일면 광고도 요즘에는 또 광고 단가가 불경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뭐 3천만 원 이상 안 합니다. 그것도 물론 대기업 광고와 중소기업 광고가 또 차등인, 대기업 광고는 당신들 돈이 많으니까 3천만 원 내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그 단체 이런 데서 일면에 이렇게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3, 4천만 원 다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데는 좀 정가대로 좀 받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감안을 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신문의 일면톱들에도 3, 4천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대로 무슨 광고비를 50억을 주고 광고를 합니까? 하는 얘기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죠. 국힘당 대표 히든카드 나왔다. 김문수가 답이네요. 소아나무님. 2월 3일과 4일이 그렇습니다. 이 후보 등록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글쎄요. 김문수 위원장은 지금 경산호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소아나무님의 뜻대로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FC 유니폼에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다가 지원한겨? 라고 던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언론만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리재명 벌써 국립호텔 갔다. 우리 영호님, 네, 김영호님. 그렇군요. 올해 2024년 개미연회 아시아투데이 100만 구독자 달성 릴레이 동참합시다 하는 얘기를 KH님이, KH, 우리 스페너님이 올해 올 연말까지 100만 구독 갑시다 하는 얘기를 동참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차게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뭐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13만 4천, 내일 지금 13만 3,900분입니다. 그러니까 올 저녁이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13만 4천까지 갈 거고요. 이달 말까지는 뭐 14만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분씩 구독자가 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방송 총책임자로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아주 쾌속적으로 쭉 올라갔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희망대로 가나요? 아무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격려도 해 주시면은 뭐 지금 KH님 말씀대로 100만 언제는 당연히 달성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갖고 방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안철수 당대표입니다. 우리 김영수님은 안철수 대표를 응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안철수 관련해서는 또 세 번째 이슈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찰스는 영원한 2인자 아닌가요? 던님. 네. 우리 봉화구춘홍자님 13만 4천 명 좋아요. 우리 구독자 13만 4천 명. 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13만 4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내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 야당 대표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들 세력, 이른바 친명 또 뭡니까? 개딸? 네, 이런 사람들의 단일 대우를 풀지 마세요. 나를 구하려면은 꽁똥똥 뭉쳐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아마 어제 저녁에 상당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기자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스스로 정치, 경제 아주 거물급이 자기 스스로 나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어 라는 것을 공개한 적은 제가 처음 본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진상이 두산을 맡고 유동규가 차병원을 담당을 한다. 이런 진술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쪽에서 하루에 1개 또는 2개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뭡니까? 이재명이 바로 저런 술수를 쓴 것이죠. 아예 내가 검찰 조사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다. 나머지는 다 허당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진상이 두산, 유동규가 차병원을 담당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 성남FC에 33억을 무슨 병원이 33억 원을 저것도 광고를 했다고요? 광고비로? 아니 차병원이 무슨 광고를 그렇게 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33억이나 홍보비로 냅니까? 저거는 하여튼 그 언어 도단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인 것이죠. 화천대유 투자사에 돈 되는 방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남시에 주기를 못하니까 화천대유 투자사에 돈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회 투자 방식이겠죠.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연루 정황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정진상이 두산 청탁을 맡고 또 유동규가 차병원을 맡아라 하는 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예 사람 이름까지 나온 상황이니까요. 네, 이것은 바로 유동규를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이제 진술을 한 것이죠. 정진상 자기가 두산 청탁을 맡을 테니 당신 유동규는 차병원을 담당해라. 그래서 약 한 40억 정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차병원이 39억을 댔다는 얘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니까 이재명은 이거 안 되겠다, 차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요것뿐이다. 전혀 다른 얘기는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김성태가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구속을 영장을 발부를 하겠죠. 저 정도의 이른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할 리는 없습니다. 네. 김성태 어제 아침에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어제 10시 한 40분쯤에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죠. 그래서 한밤까지 늦게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김성태의 바로 비서실장, 김성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재명을 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나 모른다라고 딱 잡아댔죠. 그것을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는 김성태가 이재명에 보는 메시지다. 나는 내가 이렇게 진술할 테니까 당신도 거기에 맞게끔 이 처신을 해라. 나는 당신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매우 가까운 관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서실장은 사실 그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정 동선 같은 거를 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성태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이 참고인 조사로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성태의 관계,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화번호는 자기 전화번호는 이미 지웠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누굽니까? 이렇게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전화번호 갖고 있어. 그거 한번 전화 좀 해봐.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해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이 검찰과 김성태 회장의 이 쌍방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쌍방울그룹 배임 횡령 의혹,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요 쟁점이 무엇인지,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 이름입니다.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성태는 대납 의혹 말도 안 된다라고 태국 방콕의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대북송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중국으로 외화 현금을 들고 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돈을 건네라는 지시를 했다. 누가? 김성태가 했다 하는 얘기고요. 김성태 본인은 회사 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다. 내 개인 돈을 준 거니까 내 돈 날린 것이지 뭐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배임 횡령을 한 게 아니다. 2016년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았지 않느냐를 KBS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송금은 내 개인 돈 날린 것이 절대 배임 횡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재명이 왜 검찰 진술을 스스로 밝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